이게 끝나면 우리 환자들이 완치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 완치가 아니거든요. 5년, 우리가 국가에서 5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정 등록해갖고 혜택을 주는 거지. 그게 암이 다 나았다는 상장이 아니에요. 암 환자 식단 관리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환자들을 쭉 보면서 보면은 식단 관리를 못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오는 환자들하고만 그 환자들이야 전체 환자들에서 극히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대학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해요?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쉬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대학에서도 식단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평소 때 생활하는 대로 돌아가서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책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봐가지고 뭐가 좋다 하는데 뭐 한 1년, 2년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제발도 안 해? 그러면 나는 다 나왔는 모양이네? 나 그럼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고기도 좀 먹어야지. 또 뭐도 먹어야지. 이런 상태로 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 환자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절대 재발 전이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하다 보면은 이제 음식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음식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냐면 면역을 높이는 음식을 먹어서 면역을 살려가지고 혹시 내 몸 안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식단을 이렇게 항암 식단을 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한다면 환경을 내 몸 안에 암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게 전체로 볼 때 이런 식단을 관리를 하는 분들보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몇 년 동안 암을 이렇게 투병 생활을 했음에도 병원에 왔는데 너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식단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 한마디 해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말 안 해줘서 난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럴 때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 우리가 암이라는 병이 상당히 중한 병이잖아요. 잘못하면 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병인데 이렇게 소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고 또 반면에 관리를 너무 철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생활 자체가 틀에 딱딱 맞아야 돼요. 이 틀을 벗어나는 게 싫어하는 분들. 또 검사 날짜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그 검사 데이터 수치가 3개월 전에 얼마였는데 이게 얼마 올라갔어. 단 1, 2가 올라가도 아주 예민해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음식이라든지 이게 철저해요. 저희 육식 절대 안 먹는다. 짠 거 안 먹는다. 예? 난 고기 안 먹는다. 그 다음에 수면도 어떻게 한다.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데 이렇게 특히 음식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환자분들이 전체 환자로 볼 때는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분들 중에서는 또 너무 극단으로 간 분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니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심지어는 잘 먹는다는 개념을 저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잘 먹는다는 개념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먹는다는 음식을 관리한다면서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살이 안 빠져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암 환자가 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살을 찌게 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채식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몇 가지만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우리 환자분들한테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음식은 하루에 3번을 먹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중간에 약을 빼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음식은 잊지 않고 먹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이 약이 되게 바꾼다면 그게 암치료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하루에 3번을 먹지만 어때요? 양만큼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장장애라든지 그런 부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하게 내 생명을 유지를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에너지만 만드는 재료라면은 괜찮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내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밥이 아니고 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절대 빼먹지 않고 먹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암 환자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수술,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면 당신은 암을 위해서, 암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제 1번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내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음식이거든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음식을 먹는데 혼자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뭐가 틀렸는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만. 아,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생각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책도 좋고 방송도 좋고, 또 요즘에는 음식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면역을 높이는지 낮추는지 이런 부분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안 간 부분이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루에 3끼 먹는 밥이 꼬박꼬박 먹잖아요. 이게 약이 되게끔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정말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암 환자분들이 자, 음식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암에 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의 통계 자료를 내기는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이게 우리 통계 자료라는 게 딱 음식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암 환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치료도 같이 겸해주고, 그러니까 음식만의 효과는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다 보면 종합적으로 이제 나올 때 어쨌든 그래도 관리를 했던 분들이 조금은 치료에 효과를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면역 검사 같은 거 이런 걸 해보더라도 좀 더 높게 나오고, 관리했던 분들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면 되게 이렇게 관리했던 분들이 꾸준히 관리하면서 보면 재발이나 전이를 안 되고 계속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는 많이 있죠. 뭐 뭘 먹으면은 뭐 이 성분, 이 안에 성분이 들어가지고 뭐 효과가 뭐 몇 프로의 뭐 생존율을 높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만 했느냐? 그렇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 평가는 못하지만, 제 임상 우리가 꾸준히 환자를 봐온 이런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를 해온 분들이 보면 조금 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치료율이 더 높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 환자 중에 폐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주 관해된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좋아지니까 서서히 이제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막 원래 하던 일이 있거든요. 일을 일단은 이게 완전히 최소한 저는 이제 5년 이상의 관리를 하고 난 후에 일을 했으면 바랬는데,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관리도 뭐 안 먹던 이제 고기도 좀 먹고, 뭐 비행기 타고 놀러도 좀 가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도 좀 하고, 그러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쌓인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3개월 전까지 병원에 왔다는데 안 좋아졌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3개월 전부터 제가 워닝을 좀 했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뭔가 조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장애물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관리를 지금까지 잘했는데, 폐암이라는 게 예후가 안 좋은 암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했는데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환자가 그 전부터 계속 피로를 좀씩 느껴온 거예요. 피로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은 일이 많으니까 이제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암 쪽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려대로 한 3개월 동안 안 오던데 그 사이에 나빠져가지고 그리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관리라는 게 관리를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관리를 안 해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을 거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음식하고 저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런 케이스 있었죠.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고 그 환자는 난소암이었는데 완전히 그 처음에 사기였어요. 사기였는데 의외로 뼈 전이 돼 있는 것도 사라지고 경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 환자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직장에 복귀해야 된다 이야기를 맨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경과가 좋았죠. 그런데 이제 직장에 복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하고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좋아져 갖고 직장에 복귀를 할 거다 의욕을 내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한 거죠.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와서 팔로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다시 쉬면 좋겠다. 근데 그 직장 생활이 본인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주말에 이렇게 병원에 오면은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축 처져 가지고 와요.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는 음식을 갖다 어때요? 자기 집에서 혼자 자기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맞춰갖고 해 먹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회식 같은 데 있으면 또 가야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또 늦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리듬이 다시 깨진 거죠. 6개월인가 1년인가를 직장 생활을 했죠. 그러고 나빠졌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다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추적을 해볼 때는 그 영향이 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리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환자 때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5년, 10년 관리한다면 포기해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통계적으로 볼 때 재발 전이가 가장 잘 되는 시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대부분의 재발 전이 될 사람들은 3년 이내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넘으면 조금은 그래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80%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20%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리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그래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이제 5년이 넘으면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보험 환자 우리나라 제도상 산정특례라는 게 있잖아요. 산정특례가 우리가 암이나 이런 중증에 걸렸을 때 5년간 의료보험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나요. 5년 있으면. 이게 끝나면 우리 환자들이 완치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거 완치가 아니거든요. 5년 우리가 국가에서 5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정 특례해 갖고 혜택을 주는 거지. 그게 암이 다 나았다는 상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 나았다. 나 옛날로 돌아간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가 80%예요. 나머지 20% 가능성이 있어요. 이 20%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20%가 남았는데 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암은 평생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걸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암을 관리해서 암이 재발이 안 되고 나으면 다른 질환들이 다 좋아져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 고혈압 좋아져요. 당뇨가 있었다. 당뇨 좋아져요. 그 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자가면역 같은 게 있는 사람들에게 대사성 질환서 이런 것도 다 좋아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때요? 암 걸리고 나서 평소에 암에 안 걸렸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수명이 암에 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더 살 수도 있어요. 다른 만성 질환을 내 수명을 갉아먹는 질환들을 오히려 치료가 돼가지고 더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암을 관리하는 것은 평생 관리하는 게 좋겠고 이 평생 관리가 내가 다른 만성 질환들, 내 노후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질환들, 내 수명을 짧게 만들 수 있는 질환들까지도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하게 암을 5년이고 10년이고 자신 있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